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일 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대담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지키기 위해 미한일 삼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 한일 정상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we've heartily welcomed the announcement between these two allies of ours, Japan and the ROK. These issues of history are difficult, they're complex, they are complicated, but both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bold vision, they have demonstrated courageous leadership by taking this step forward.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삼국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각급에서 한국, 일본과 25번에 걸쳐 3자 회동을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re doing that because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critical to a vision we share with both countries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You can talk about it in terms of specific issue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challenges that are posed by the DPRK, but it's also in some ways broader than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일 발표 내용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동맹과 양국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답하고 미국은 조약 동맹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한국 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곳이 질문을 답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간의 긍정적 교류라며 환영했습니다. 파르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6일 한일 관계의 오랜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사무총장은 양측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양자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한국의 징용해법 발표에 대해 좋은 뉴스라고 환영하며 한일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은 국가와 지역 모두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대리도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북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이 호응한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미한일 3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과거의 위협이 아닌 현재 위협에 집중하도록 촉구해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부 들어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을 일부 재개했지만 미국은 협력을 보다 심화하기를 원한다면서 미한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에 더욱 긴밀한 조율과 대잠수함전 협력도 강화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 이어 백악관과 국무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해왔고 돌파구 마련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현재 동아시아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과거 역사 문제가
안보 협력을 인질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사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부담이 되었다며 비극적이고 불행한 과거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여전히 활동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원자로 등에서도 가동 정황이 감지됐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IAEA는 계속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포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풍계리 4번 갱도와 관련해선 갱도 입구로 가는 도로가 재건됐지만 굴착 작업 등의 정황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의 재개방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연병 핵시설의 운영과 가동 정황도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에서 진행 중인 활동과 건설 작업을 관측하고 있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이 가동 중인 징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나 유지 보수 활동과 일치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의 간헐적 활동 징후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말과 10월 초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 실험 정황이 있었고 10월에는 경수로의 냉각수 배출 경로가 변경되기도 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영변 핵시설 가동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고 특히 IAEA 사찰단이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며 이러한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전략 폭격기가 3개월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상호 운용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된 가운데 미한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공군의 F-15, F-16 전투기가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을 연합 방위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함으로써 미한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를 동맹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B-52H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입니다. 지난해 12월 금강산에서 통천항으로 옮겨진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가 해체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라닛랩스가 6일 통천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는 이전보다 길이가 짧아진 모습이 포착됐는데 과거 95m에서 20m가량 줄어든 75m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지지대 남쪽으로 바다가 훤히 드러나 이 부분에서 철거 또는 해체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상호텔인 해금강 호텔은 건물을 떠받치는 하층 지지대와 건물 부위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은 건물을 먼저 해체하고 하층 지지대는 물 위에 방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이 하층 지지대를 약 37km 떨어진 통천항으로 옮겼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지지대 4분의 1가량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이것을 미사일 발사 장소로 활용하거나 완전 해체해 폐기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한국 현대아산 소유의 건물로 북한군이 한국 관광객을 총격 사살한 사건으로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